락TV!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라켓의 특성에 대해서, 배드민턴 라켓의 특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가 이제 라켓을 고를 때, 뭐 이것저것 따져보고 고르겠지만, 좀 더 그래도 그 해당 라켓에 대한 특성을 좀 알고, 고르면 운동을 할 때도 좀 더 그 특성이 있는 라켓, 자기 그 특성의 라켓을 좀 개성을 좀 살려서 같이 운동을 하면 좀 더 즐겁게 운동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좀 컨텐츠를 만들어 봤고요. 일단 저희가 이제 라켓을 딱 봐서 들면 라켓의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입니다. 라켓은 5U부터 2U까지, 그러니까 5U 75에서 80g 언더 사이의 라켓들을 이제 5U로 들어가고요. 무게에 따라 분류를 하자면 그 4U, 동호인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분류에 속하죠. 4U 라켓 같은 경우는 이제 80에서 85g 사이, 그리고 3U는 85에서 90. 그다음에 이제 무거운 라켓들, 뭐 90에서 뭐 90g 이상, 90g 이상의 라켓들을 이제 뭐 2U 라켓으로 이제 분류가 됩니다. 만약 5U보다 더 가볍다, 그럼 이제 완전 경량으로 초경량으로 이제 라켓으로 들어가겠죠. 먼저 라켓에 대한 무게에 대해서 이제 분류가 이렇게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라켓에 대한 분류를 잴 때, 기준은 항상 아무것도 안 되어져 있는 새 라켓의 원래 오리지널 상태에 대한 무게를 기준으로 따지고 있습니다. 요 라켓 같은 경우는 이제 아펙스의 나노 어큐레이트 9이라고 하는 라켓인데, 이제 새 라켓이거든요. 이 무게를 재는 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라켓은 항상 오리지널 상태, 원그립이 그대로 메어져 있는 상태를 이제 기준으로 무게를 재게 되고요. 자, 이렇게 보면 0점을 맞춘 상태에서 무게를 재겠습니다. 84g. 그러면 이 라켓은 이제 4U 라켓에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84g의 라켓인 거고, 이렇게 무게를 잴 때는 항상 오리지널 라켓, 아무것도 튜닝을 안 한 상태의 라켓을 이제 기준으로 무게를 재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 라켓에 대한 범주도 보니까 무게가 82에서 84g 사이 라켓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이 동일한 라켓, 나노 어큐레이트 9이라는 라켓 중에서도 이제 좀 무거운 쪽에 속하는 라켓을 제가 이제 뽑았던 것 같네요. 어쨌든 무게를 잴 때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라켓 오리지널 순정 상태일 때 이제 무게를 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라켓 특성 중에 하나가 이제 무게 말고 밸런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밸런스는 이 라켓에 대한 이제 중심점인데요. 그립 끝에서부터 그 중심점까지의 거리를 이제 밸런스로 표시합니다. 그래서 이제 라켓에 대한 밸런스를 보면, 제가 그냥 이렇게 대충 딱 쟀을 때 라켓을 수평에 이루는 그 지점 한 요 정도가 되겠네요. 이때도 여기 보면 9 숫자 약간 밑에 이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요 때를 기준으로 해서 0으로 해서 그립 끝에까지의 길이를 재보면 280cm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280mm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요런 밸런스가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이 라켓에 있는 오리지널 순정 상태일 때 그립 끝에서부터 라켓 그 중심점까지의 거리다. 그래서 보통 이제 뭐 밸런스도 뭐 이분 밸런스, 그래서 뭐 280 뭐 사이 왔다 갔다 하는 거, 그다음에 290 이상인 뭐 밸런스 중심점이 좀 더 이렇게 헤드 쪽에 몰려 있는 라켓, 헤드가 무거운 라켓을 저희가 이제 헤드 헤비, 그다음에 280 뭐 이하인 라켓들, 그립 쪽에도 무거운 라켓들, 뭐 요런 애들은 이제 뭐 헤비 라이트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280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되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280에서 290 사이에 있는 라켓들을 이제 이분 밸런스, 290 이상인 애들을 헤드 헤비, 280 미만인 애들이 이제 헤드 라이트로 이렇게 속하게 되는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 그립들을 이제 오리지널 그립이라고 하는데, 원그립을 보통 배드민턴 동호인들이나 선수들 중에서도 보통 이렇게 원그립을
그대로 사용하는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원그립을 이걸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안에 뮬러라는 이 스폰지 노란색 뭐 색깔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 이 뮬러를 나무 쪽 그립에 최근 들어 예전에는 다 그립들이 나무였었는데 최근에는 이 카본으로 만들어진 그립들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어찌됐든 카본이나 원그립을 제거하면 카본이나 나무 그립이 이제 보이게 되고 거기에 내 손의 크기에 맞게 뮬러 그립을 감고 그 위에 이제 이렇게 오버 그립을 한 번 더 감게 됩니다. 그립 쪽에 뭐 많이 감을 수도 있고 뭐 내지는 적게 감을 수도 있고에 따라서 밸런스는 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밸런스라는 게 있다. 그래서 헤드 헤비 290mm 이상인 헤드 헤비는 보통 저희가 이제 컨트롤보다는 약간 파워 위주의 공격 위주의 라켓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헤드 헤비를 좀 많이 찾는 분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공수에 둘 다 이제 무난한 라켓, 그다음에 헤비 라이트 쪽 이게 짧은 라켓, 중시점이 좀 짧은 라켓들은 아무래도 이제 수비 위주나 빠른 플레이, 드라이브 위주의 뭐 공수 전환이나 방향 전환에 좀 더 이렇게 좀 더 수월한 그런 헤비 라이트 라켓들이 있게 되죠. 근데 하지만 밸런스는 이제 내가 그립 쪽이나 내지는 뭐 기타 다른 튜닝에 의해서 밸런스는 바꿀 수 있다 라고 이제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보통 그러니까 뭐 저희가 뭐 라켓이 너무 좋아, 뭐 라켓 컨트롤도 잘 되고 다 좋은데 약간 공격적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좀 다른 튜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거는 이제 탄이라고 하는 예전에 요넥스에 이제 납 테이프도 있고 했었는데 납 테이프를 써봤을 때 좀 이렇게 혹시라도 납 테이프가 떨어지면 그 라켓을 스윙을 만약 스매시나 뭐 클리어 같은 거에서 스윙을 했을 때 그 납 테이프가 떨어지면 좀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여기 탄에서 나온 요것들을 이 제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라켓이 정말 마음에 들고 다 좋은데 약간 공격력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 밸런스를 좀 조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면 좀 약간 두꺼운 테이프 같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 같은 경우는 이제 VS사에서 나오는 에이스 파워 10이라는 라켓인데 이 라켓이 약간 다 좋은데 그냥 공격형이 조금 또 공격적이고 공이 좀 더 파워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이제 요 밸런스를 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테이프 같은 경우를 이제 라켓 상단에 이렇게 앞뒤로 붙여줌으로써 해서 밸런스를 약간 헤드 헤비로 바꿔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제품도 있다. 밸런스는 라켓의 특성 중에 하나인데 이런 튜닝 같은 걸 통해서 그립 쪽을 좀 더 많이 감던지 그래서 헤드 라이트 쪽으로 바꾸던지 아니면은 이런 밸런스 테이프 등을 이용해서 이렇게 내가 원하는 쪽에 무게를 헤드 헤비 쪽에 무게를 주고 싶으면 라켓 같은데 상단에 이렇게 테이프를 붙여서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거 조절이 가능하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라켓 무게랑 이제 밸런스 그 다음에 또 봤던 라켓의 특성 중에 하나가 그립 사이즈입니다. 이것도 그립 사이즈도 밸런스처럼 튜닝이 가능하거든요. 저희가 원그립에 있을 때 뭐 G5부터 G1이라고 해서 G5가 그립이 제일 얇은 거 그리고 G1으로 갈수록 이제 그립이 점점 더 두꺼워지게 됩니다. 뭐 라켓 이 그립 사이즈도 얼마든지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냐면 원그립 제거하고 뮬러야. 그래서 내 손이 좀 더 작아. 내 손이 작았으면 이제 뮬러를 조금 더 얇게 감고 그 위에 오버그립을 감을 때 좀 당겨서 감으면 아무래도 그립 사이즈를 좀 줄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 손 크기에 내 손이 작다면 그런 식으로 이제 줄일 수도 있고요. 만약 내 손이 좀 커. 그러면 이제 난 그립이 좀 더 큰 걸, 더 두꺼운 걸 원해. 그러면 안에 뮬러를 좀 더 많이 감아서 좀 더 그립 사이즈를 키울 수 있고 오버그립 감을 때도 완전 당겨서 감는 게 아니라 살짝 이렇게 적당히 타이트하게 감으면 그립 사이즈도 충분히 넓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립을 감는 방식에 따라서 여기 있는 손잡이 사이즈도 보통 튜닝이 가능하기 때문에 얇게 나오더라고요. G5 정도로 다 거의 나오는 것 같은데 아무튼 라켓 특성 중에 이제 이거 그립 사이즈도 있다. 저희가 라켓을 고를 때 그래도 이제 라켓 특성 표시 보면은 여기 뭐
무게, 밸런스, 그 다음에 뭐 그립 사이즈도 나와 있는데 그건 보통 이제 G라고 표시를 하더라. 그래서 G5가 얇은 거, G1이 숫자가 이제 낮아질수록 그립 사이즈가 좀 두꺼운 거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얼마든지 튜닝 가능하다. 뮬러, 그 다음에 오버 그립으로 얼마든지 튜닝 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게 라켓에 대한 그 샤프트에 대한 강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라켓의 샤프트 여기 그립, 샤프트, 이 위쪽에 헤드로 되어 있는데 이 샤프트가 이제 얼마나 단단하냐, 그러니까 많이 휘느냐, 적게 휘느냐에 따라서 이제 플렉서블이나 내지는 뭐 스티프로 완전 이제 구분되게 됩니다. 라켓을 제가 이제 휘두를 때 라켓이 샤프트가 휘면서 공을 빵 때리게 되는데 그때 같은 힘으로 라켓의 샤프트가 더 많이 휜다. 그런 라켓들을 유연하다 그렇게 또 표현을 하죠. 그런 라켓들은 이제 플렉서블 라켓으로 들어가고 보통 이제 라켓이 좀 많이 똑같은 힘으로 라켓을 휘는데 라켓이 잘 안 휘는 딱딱한 라켓들 그런 라켓들을 저희가 이제 스틱 라켓이라고 합니다. 보통 스티프한 라켓들은 라켓을 보통 어깨나 손목 힘이 좋아서 보통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내가 라켓을 좀 더 잘 휘게 만들 수 있다. 뭐 그런 분들 약간 좀 그런 분들이 쓰시는 때 좀 좋은 라켓이고요. 그다음에 플렉서블한 라켓들은 내가 같은 힘으로 라켓을 쳤는데 비거리가 좀 더 잘 나오고 싶다. 그런 라켓을 찾으실 때 샤프트가 이제 플렉서블한 라켓을 찾으면 아무래도 같은 힘으로 쳤을 때 셔틀콕이 나오는 비거리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근데 보통 이제 장단점이 있는데 보통 라켓이 이렇게 낭창거린다, 플렉서블 하다 그러면 아무래도 비거리는 잘 나오겠지만 정교한 컨트롤을 이제 요할 때에는 사실 라켓의 힘 정도가 유연하기 때문에 항상 일정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교한 컨트롤 같은 걸 할 때는 사실 스티프한 라켓이 좀 더 컨트롤은 좋습니다. 그래서 국가대표 선수들 보면 대부분 라켓들이 다 딱딱한 스티프한 라켓들을 많이 쓰는데 국가대표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어깨 힘이나 그런 것들이 손목 힘이 당연히 동호인 저희들보다 좋을 거고 라켓의 힘에 있어서 아무래도 저희보다 훨씬 잘 휘고 좀 더 파워가 세기 때문에 주로 이제 컨트롤 파워도 세고 공도도 날카롭게 가고 그다음에 컨트롤도 좋아지기 때문에 보통 선수들은 이런 스티프한 라켓을 쓰게 되는 반면 저희 동호인들은 저희 선수들만큼 이제 신체 능력도 좋지 못하고 당연히 연습량도 적고 하기 때문에 좀 편안한 라켓들을 저희 많이 찾잖아요. 그래서 이제 동호인들은 보통 이제 플렉서블한 라켓이나 아니면 살짝 단단한 정도의 라켓들이 주로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아주 정교한 컨트롤은 조금 손해 볼지언정 저희가 쳤을 때 비거리 적당한 힘으로도 비거리가 잘 나오고 파워도 어느 정도 실릴 수 있는 그런 라켓들이 좀 동호인들 많이 선택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프트의 분류, 그래서 스티프하냐, 단단하냐, 내지는 유연하냐에 따라서 이제 라켓도 구분하게 되는데 최근 들어 조금 샤프트가 좀 다양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샤프트에 대한 두께가 이제 7mm 정도로 보통 그 정도 두께로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샤프트도 슬림 샤프트라고 해서 좀 얇게 나오는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요런 라켓들도 사실 샤프트가 좀 얇게 나온 라켓들입니다. 요새는 아무튼 좀 샤프트가 조금 얇게 나오는 추세인 라켓들도 있다. 그래서 근데 물론 그것도 이제 얇게 나온 대신 좀 두껍게 나온 라켓, 보통의 두께로 나온 라켓들보다는 조금 더 좀 얇게 나온 대신 탄성은 좀 더 있어야겠죠. 약간 그래서 스티프할 수도 있다. 예전에는 샤프트가 보통 한두 개로 나왔었는데 요새는 좀 다양하게 또 동호인들이 좀 선택할 수 있는 좀 선택의 폭이 좀 더 넓어지지 않았나. 왜냐면 샤프트가 요새는 또 이제 좀 얇게 나오는 라켓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 보시는 이 아펙스의 이 라켓도 슬림 샤프트네요. 그래서 보시면 이것도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이제 좀 요새 샤프트가 좀 얇게 나오는 라켓들도 있고 있다. 네, 그런 정도면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살펴볼 것으로 라켓의 길이입니다. 라켓의 길이는 다 똑같지 않나? 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닙니다. 라켓마다 약간 길이가 다르게 나오는 라켓들이 있습니다.
보통 저희가 675mm로 67.5cm의 라켓이 보통 평범한 라켓인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바볼라에 있는 이 라켓 같은 경우는 끝을 맞췄을 때 보시면 끝을 맞췄죠? 여기서 보시면 짧죠? 대략 한 0.8cm 정도 작거든요. 그리고 요네스에 나오는 라켓들도 살짝 길이가 짧은 라켓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라켓의 길이도 다를 수 있다. 물론 많진 않지만 보통의 라켓 675mm보다 더 작은 라켓들도 나오기 때문에 혹시 내가 그 라켓을 사는데 길이가 혹시 다르진 않을지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뭐 라켓이 짧았을 때에 대한 장점으로는 아무래도 라켓이 더 짧기 때문에 라켓에 대한 그 컨트롤, 그러니까 순발력이 좀 더 좋아지겠죠. 대신 뭐 파워가 조금 더 약해질 수 있겠죠. 아무래도 중심점이 좀 더 낮게 손목에서부터에 대한 공이 맞아 스위스팟까지에 대한 거리가 아무래도 좀 짧아지기 때문에 라켓에 실리는 파워는 좀 줄어들 것 같은데, 아무래도 그 순발력 있는 뭐 드라이브 위주라든지 뭐 그런 경기를 할 때는 짧은 라켓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어쨌든 이렇게 짧은 라켓들도 이렇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라켓의 특성 중에 이제 무게, 밸런스, 그다음에 샤프트에 대한 강도, 그다음에 라켓에 대한 길이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로 좀 더 요새 확인해봐야 될 게 헤드에 대한 모양도 사실은 좀 다양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라켓은 GA 토마스 라켓인데 제가 20년 전에 서울에 있는 그 동대문 운동장에서 이제 그때 당시 야구장 밑 1층에 있었던 스포츠 샵들이 쭉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DDP로 바뀌었죠. 뭐 어쨌든 이제 거기에 있는 그 샵에서 사장님이 추천으로 산 라켓인데 이 20년 된 라켓이거든요. 지금도 뭐 짱짱하죠. 뭐 이런 라켓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짝 계란형입니다. 이렇게 오버형. 이러니까 헤드의 모양이 약간 좀 계란 모양, 둥글둥글하다. 그런 거 이제 오버형 라켓이라고 하고, 요새 나오는 라켓들을 보시면 이제 좀 여기 이쪽 헤드 부분이 약간 이렇게 각져서 이렇게 딱딱딱 각져서 주로 요네스 라켓이 그런 라켓들이 많은데 여기 헤드 앞쪽이 약간 좀 각져서 옆을 좀 넓힌 오버형보다는 조금 더 넓힌 라켓들이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헤드가 모양이 조금 더 넓죠. 얘는 좀 좁고 얘는 좀 넓고 이런 라켓들이 있는데 이런 라켓들을 이제 아이소매틱 헤드라고 해서 아이소매틱형 라켓이라고 하거든요. 이거의 아이소매틱에 대한 장점은 헤드 상단을 좀 더 넓혔기 때문에 스위스팟, 라켓 중심부터 약간 3분의 2 지점까지 여기 지점을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셔틀콕이 맞았을 때 제일 효율적으로 공이 나가는 부분은 이제 스위스팟이라고 하는데 스위스팟이 좀 더 상단이 넓어지는 효과를 받을 수 있는 넓어지는 장점이 있는 라켓이 이제 아이소매틱 라켓입니다. 요새는 대부분 다 이거 아이소매틱 라켓으로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헤드의 모양에 따라서도 이제 라켓을 좀 구분할 수 있고 또 이제 헤드 모양인데 여기 프레임의 형태에서도 좀 약간 다르거든요. 보시면 예전에 뭐 빅터 소드 같은 라켓 그런 라켓들은 이제 공기를 약간 좀 찢는 형태죠. 그래서 라켓의 프레임 형태 자체가 여기 프레임 형태가 좀 이렇게 좀 날카롭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뾰족 솟았다고 하죠. 그래서 공기를 약간 찢으면서 나가는 라켓들, 이런 라켓들이 이제 좀 프레임에 따라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여기 라켓 프레임이 뾰족하냐 내지는 이렇게 조금 뭉뚱하냐 아니면은 좀 뭉뚱하냐 아니면은 좀 이제 박스형이냐 이렇게 따라서 좀 라켓을 좀 구분도 짓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의하셔야 될 게 여기 프레임에 대한 두께도 약간 다릅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지그재그 라켓이라고 해서 약간 공격형의 좀 몰빵한 라켓이거든요. 어쨌든 이런 라켓을 보시면 지금 나오는 라켓에 봤을 때 프레임에 대한 두께가 다릅니다. 보이시나요? 공격형 위주로 좀 나온 라켓들, 약간 이런 라켓들 중에 이렇게 프레임이 되게 두꺼운 라켓들도 있습니다. 이런 라켓으로 이제 슬라이스를 저희가 뭐 드롭을 칠 때 저희가 슬라이스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아무래도 공이 셔틀콕에 맞을 때 깎아치게 되는데
이게 프레임이 좀 두꺼운 라켓들은 간혹가다 이렇게 프레임이 먼저 셔틀콕이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헤드 모양에 따라 구분도 되게 되는데 뭐 헤드 두께도 한번 살펴보시고 라켓을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초보자분들이 라켓을 처음에 배드민턴 입문해서 배드민턴을 배울 때 처음에 좀 들어가는 초기 비용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뭐 운동복도 사야 되고 신발도 당연히 사야 되고 뭐 라켓도 뭐 2개 이상은 있어야 되고 뭐 이제 초기 비용이 많이 되게 되는데 사실 동호인 초보분들이 뭐 하이엔드급 내지는 뭐 2, 30만 원대 뭐 라켓을 들고 친들 내지는 뭐 우승 라켓들 보통 저희가 대회 때 우승하거나 뭐 이렇게 보급형으로 푸는 라켓들 뭐 5, 6만 원 내외의 라켓들을 들고 친들 사실 되게 초보 입장에서는 뭐 자세도 좀 올바르지 않은데 사실 그 라켓의 특성을 다 이끌어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초보분들한테 보통 라켓을 추천한다라고 하면 우승 라켓들 중에서도 이게 헤드가 약간 아이소매틱형이고 이 라켓 같은 경우는 맥스의 카뮬 플레지? 아무튼 뭐 카뮬 플레지라고 하는 이제 라켓인데 뭐 어떤 요런 라켓 이것도 대회 상품으로 받은 라켓입니다. 여기 보시면 헤드가 좀 와이드합니다. 헤드에 대한 모양도 보시면 좀 넓은 편이고 아이소매틱형이야. 그래서 정타, 스위스팟에 대한 범위도 넓은 편이고 그리고 헤드 모양도 보면 아주 두껍지도 프레임에 대한 두께도 아주 두껍지 않기 때문에 뭐 이런 뭐 저런 이런저런 셔틀콕을 칠 때 좀 뭐 프레임이 먼저 맞을 뭐 걱정도 덜하고 그리고 라켓도 보면 프레임의 형태도 약간 둥그스런 박스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소드형처럼 이렇게 뾰족 이렇게 선 모양의 프레임보다는 아무래도 조금 더 튼튼하겠죠. 그래서 칼싸움 주로 이제 그 파트너랑 뭐 중간에 온 공을 서로 치기 위해서 이제 스윙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라켓끼리 많이 부딪히잖아요. 그걸 주로 이제 칼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칼싸움에도 어느 정도 좀 내구력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프레임 자체가 좀 두껍게 좀 튼튼하게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라켓도 보시면 플렉서블 합니다. 라켓이 되게 잘 휘거든요. 그러니까 헤드도 넓고 플렉서블해. 그래서 초보 동호인 분들 같은 경우는 힘이 아직 근육이나 요령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라켓들로 치면 가격도 저렴하고 보통 뭐 5만원 내외로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플렉서블해서 공도 잘 맞출 수 있고 무게도 포유 라켓으로 82g 정도거든요. 그래서 플렉서블 한 거에다가 무게도 82g 가벼운 편 포유에 속하고 그리고 밸런스도 295 플러스 마이너스 5인데 뭐 약간 그렇게 분류로 따지면 헤드 헤비지만 내 그립 쪽에다가 뭔가 뮬러나 오버그립을 좀 더 많이 감으면 밸런스는 충분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뭐 밸런스도 크게 문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라켓들 우승 라켓들 내지는 우승 라켓들 중에서도 헤드가 좀 넓고 플렉서블한 라켓들 뭐 이런 라켓들이 좀 초보들이 처음에 살 때 사서 운동을 처음에 배우실 때 좋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이제 배드민턴 라켓에 대한 특성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초보분들한테 뭐 추천할 만한 라켓에 대해서 좀 추천해 봤고요. 저는 사실 좀 배드민턴 구력이 이제 10년 좀 더 넘어갔는데 저는 주력으로 쓰고 있는 라켓 중에 하나가 이 K7이라고 하는 라켓입니다. 이 라켓은 헤드는 소드형이고요. 그래서 약간 이게 상처들이 좀 많이 났죠. 소드형 라켓들의 단점이 칼싸움에 대해 좀 약합니다. 그래서 이런 도장들이 좀 잘 벗겨지는 헤드 모양의 라켓 중에 하나고요. 두께는 그냥 보통 내지는 뭐 슬림한 정도로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샤프트의 두께는 7mm 그리고 샤프트도 약간 좀 다른 라켓들과는 다르게 좀 스티프한 편입니다. 그리고 주목할 만한 게 이제 뭐 이거는 라켓 살 때 뭐 거의 뭐 좀 신경 안 쓰는 부분이긴 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자가 스트링을 집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이 그로멧에 대한 그로멧이 몇 개인지 홀이 몇 개인지에 대해서도 좀 고민을 하고 라켓을 구입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쓰는 라켓은
88홀 라켓으로 다른 라켓들보다 좀 홀 구멍 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라켓 같은 경우는 보시면 쉐어홀이 없습니다. 쉐어홀이 없는 라켓으로서 좀 홀 구멍은 많지만 쉐어홀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더 이거 홀에 대한 구멍 수는 더 많다. 하지만 스트링 패턴은 비슷합니다. 뭐 22, 세로 22, 뭐 가로 21, 뭐 이런 패턴이 비슷하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런 라켓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켓을 고르실 때 라켓에 대한 정답은 없습니다. 왜냐면 이 똑같은 라켓이라도 제가 컨디션이 좋을 날에는 이 라켓이 너무 이제 가볍고 공이 너무 뻥뻥 잘 나가는 그런 날이 있는가 하면 같은 라켓임에도 불구하고 또 컨디션 안 좋은 날이나 뭐 좀 더 느낌이 다른 날에는 공이 엄청 안 맞기도 하거든요. 비거리도 들 나오는 것 같고 정타도 잘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지금 익스트림에 제네시스 라켓을 시타해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네시스 익스트림사의 제네시스 라켓 옐로우랑 레드를, 그러니까 옐로우는 이븐 밸런스고 레드는 약간 공격형이라고 이제 나온 라켓이었는데 이제 그걸 시타할 기회가 있어서 그 두 라켓을 시타해 봤는데 사실 이 두 라켓 모두 저한테는 좀 너무 편안하게 느껴졌거든요. 심지어 이제 익스트림 레드 같은 경우, 제네시스 레드 같은 경우는 공격형 라켓임에도 불구하고 제 라켓보다는 조금 더 편안한 라켓이었습니다. 저는 좀 이렇게 뻥뻥 이렇게 좀 남자답게 좀 지르는 걸 좀 좋아하는 편인데 제가 좀 공격형 라켓을 좀 쓰고 있거든요. 어쨌든 라켓도 뭐 다 사람마다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느낌이 달라지고 심지어 이제 뭐 공격형 라켓이다라고 해도 치는 사람이나 뭐 내 주력 그 전에 주력 라켓이 무엇인가에 따라서도 약간 좀 다르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라켓을 이제 좀 고르실 때는 주변 동료들의 라켓을 좀 시타도 좀 많이 해보고 동료 라켓의 주력 라켓이 뭔지 좀 살펴봤다가 집에서 스펙도 한번 찾아보고 그래서 비슷한 라켓의 스펙에 또 다른 뭐 라켓이라면 그 해당 라켓을 좀 더 구해서 한번 쳐보고 느낌이 좋으면 그때 이제 그 라켓을 구매하는 뭐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댓글로 뭐 라켓이나 뭐 배드민턴 스트링이나 뭐 그런 거에 대한 배드민턴과 관련된 질문사항 언제든지 있으면 올려주시면 제가 열심히 찾아보고 내지는 제가 느꼈던 것들을 댓글로 열심히 남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